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세상에는 사고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성매매 금지 광고에서 본 말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부터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 시행규칙에 인권침해 요소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중개 상대의 사진을 나열 제기한 경우를 넣은 건데요. 예를 들면 베트남 여성의 속옷 차림과 함께 키와 나이, 몸무게를 첨부한 사진을 담은 국제결혼 광고나 중개 대상 여성의 등급을 매기는 광고입니다. 특히 최근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가 퍼지고 있는데요. 여가부가 집계한 온라인 불법 광고는 2018년 625건에서 2019년 5,168건으로 8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세상에는 절대 사고 팔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광고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사람입니다. 2020년 12월 8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최근에 친구에게 애완동물이라고 말했다가 혼이 났습니다. 반려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많이 계시죠? 반려동물이 아프기라도 하면 마음도 아프지만 사실 이 치료비 때문에 걱정도 됩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치료비 관련 법안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고요. CN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도 반려동물 네. 키우시죠? 저는 이제 고양이를 키우는데 지금 3마리 있습니다. 3마리요. 어렸을 때부터 고양이를 계속 키워서 고양이가 진짜 반려동물이에요. 그리고 뭐랄까 정서적인 거 뭐 이런 거에 있어서 반려동물이 주는 그 풍요로움 그렇죠. 이런 것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많이 경험한 것 같아요. 네. 또 이 친구들 아프면 치료비 장난 그러니까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치료비가 비싼 것도 문제지만 우리가 그 제일 크게 문제 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도대체 가서 어느 정도 비용을 내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건지에 그렇죠.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운 데다가 어느 동물병원을 가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점이나 미용실을 가도 네네. 대강 가격을 알 수 있고 미용실들도 그렇습니다. 미용실마다 그 기준표를 다 적어놓잖아요. 적어놓죠. 그게 이제 공시제도라고 하는 건데 네. 밖에서 대략적으로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가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소비자한테 미리 정보를 주는 거거든요. 그게 공시제도인데 네. 현재 수의사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동물병원에서의 공시가 가능한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안에 대한 것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네. 20대 때 거의 뭐 막바지까지 갔다가 잘 안 돼서 또 21대로 넘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뒤에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네네. 하고요. 그러면 지금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어떠한 법률도 없는 거예요? 현재 그 동물병원에서의 비용들은 동물병원을 운영하시는 수의사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냥 가격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냥 매기는 값에 따라서 그냥 소비자가 지불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있어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나 뭐 건강보험 공단 같은 데가 일정하게 비용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렇죠. 예,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가격 편차가 큰 거죠. 거기다가 어떤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를 들면 동물용 의약품 같은 경우도 가격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의약품이 정확하게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가 적용돼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마 경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물병원 가보면은 뭐 안약 같은 거 받을 때 그 약의 성분이라든가 이런 게 적혀져 있지 않고 그래요? 그냥 이렇게 소분한 안약 통에다가 약을 주고 뭐 10,000원, 20,000원씩 받는 그런 경우도 꽤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약이 도대체 뭔지를 알고 싶은데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소비자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서비스에 대한 내용,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사전에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에 대한 고시 내지는 공시제도 이런 부분들을 이제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지금 반려동물이 거의 1,000만 가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를 많이 키우는데 2019년에 농림부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은 강아지가 우리나라에 598만 마리, 와. 그리고 고양이가 258만 마리예요. 음. 그러니까 거의 뭐 한 1,000만 가구 정도가 반려동물들을 여러 마리 키우는 경우도 있긴 한데 키운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경우에 평생을 사실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데리고 키우잖아요. 아기 있을 그렇죠. 때부터. 그리고 요새는 또 영양 상태라든가 사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잘 공급이 되니까 노견 이렇게 사람도 이렇게 예, 연세 높으신 분들 어르신들이 많아지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대책이 필요하듯이 네. 그러니까 병원에 갈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네요. 예전보다 오래 사니까. 그래서 이게 가계 부담도 크게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이 가격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일정 정도의 사회적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것처럼 뭐 정해놓고 요만큼만 받아라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은 소비자가 정확히 알게 하자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 근데 고시 이런 정도는 것조차도 잘안 되는 하자. 거죠. 네네. 네. 그래야지 소비자들이 비교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 소비자연맹에서 네. 2017년부터 19년까지 반려동물 가구에서 소비자 피해를 느낀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가구의 92%에서 진료비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을 느낀다. 그렇겠죠. 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과다 청구하는 것 같다. 이게 또 한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높은 것 같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39.1%. 그리고 사전에 알지를 못해서 그다음에 내가 이제 뭐 이게 어떤 서비스고 어느 정도 가격입니다를 충분히 얘기를 들으면 내가 동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절차가 전혀 없으니까 하고 나서 얼마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23.2%. 그다음 진료비가 과다 청구될 뿐만 아니라 진료 자체가 이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집에 가서 해도 되는 건데 과잉 진료다. 그래서 가격을 더 많이 부른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22.9%. 그래서 사실은 많은 가구에서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에서 평생을 자기 식구처럼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가격 문제 또 아팠을 때 병원 갔을 때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런 충분한 정보를 주고 동의 절차를 갖고 그리고 사전에 고시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동물병원 진료비 비교 사이트들도 있잖아요. 비교 사이트 있습니다. 그거는 굉장히 이제 좀 선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소비자에게 알리겠다라고 결심한 수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비교 사이트에서 자기의 가격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에서 이런 거에 동의하시는 동물병원들하고 같이 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사전에 공시하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합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정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일정한 이제 법적인 좀 체계가 필요한 건데 네. 누구는 뭐 원하니까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은 결국 그 사이에서의 피해도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 법 개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대안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나온 게 이제 펫 보험이잖아요. 그래서 예. 펫 보험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해지고 가입률도 많이 늘었는데 네네. 이 펫 보험이 자리를 이거 잡아가는 게 맞는 건가요? 그 2019년 데이터를 보면은요, 우리나라의 그 동물보험 가입률이 그 등록 동물, 지금 동물 이제 강아지 같은 경우 등록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등록한 강아지 대비해서 1.1%예요. 아.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6%가 지금 넘어가고 있고, 그렇군요. 영국은 25%, 스웨덴은 40% 육박하고 있어요. 보험에 가입돼 있는 반려동물들이. 우린 지금 1.1%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 보험 상품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가입자도 별로 늘질 않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도 역시 진료비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험회사가 보험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면
어느 정도 수익이 되겠다, 손실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잖아요. 예, 가게에서도 어느 정도 가격이 지불돼야 되겠다는 걸 예측해야 되듯이 그래야 상품이 제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뭐 동물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몇십 불씩 차이가 나고 어떤 경우에 어느 그렇네요. 정도의 가격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전혀 취득할 수가 없는 상태에서는 상품을 기획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필요하고 이런 상품을 개발할 때도 필요한 거거든요. 또 하나는 보험에 가입하는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내가 보험에 가입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우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데 보험을 가입하면 이 정도 유리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역시 또 계산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격 예측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해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이렇게 아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반려동물을 함께 키우는 문화가 굉장히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반의 여러 제도들은 굉장히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죠. 저도 역시 이런 가격 공시나 고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정부에서 기준을 마련해 줘야 뭐 사적 네네. 보험, 사적 영역의 보험이 활발해지든 말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 같은 게 잘 돼 네. 있으면 그런 공적 보험이 잘 돼 있으면 사실 사적 보험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훨씬 더 사람보다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정부가 더 직접적으로 가격 통제를 하기가 좀 어려운 사적 시장에 더 가까웠기 때문에 일단은 예측 가능하도록 그런 게 공시가 되면은 어느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수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많은 그 반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니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일괄적으로 가격을 매기기가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적용해서 공시하거나 고시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중성화 수술이라든가 뭐 이런 경우.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5, 6가지 정도의 아주 핵심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해서는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이렇게 아주 그 협회 차원에서 수의사 차원에서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반려동물 가정이 이렇게 지속 가능하게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그렇죠. 수의사들의 이익에 있어서도 절대 반하는 것이 그렇죠. 아닌데 네. 계속 그거를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활동들을 국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사실 20대 때 제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법안 소위 그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이 농림축산해양식품부 소관이거든요, 상임위. 네. 거기에 법안 소위에서 이 안을 본회의로 넘겨줘야 그 법사위원회에 거쳐서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되는 건데 이 소위에서 아주 특정 국회의원이 결사적으로 마지막까지 반대를 하는 바람에 의결을 못하고 그냥 소위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본회의에 아예 넘어가지도 못한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들을 보면은 수의사회들이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하는 활동들이 그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사실 소비자들은 반려동물 많이 키우지만 그렇게 막 국회 쫓아다니면서 막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로비력에서 밀리는 겁니다. 20대 때도 우리가 그걸 경험했고 21대 때도 지금 마찬가지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이제 입법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가격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진료 행위나 비용에 대한 설명 그리고 동의 절차를 좀 철저하게 하자. 모르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또 진료 그 항목들을 좀 표준하자. 그래서 다가 아니라 몇몇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는 뭐 초진료, 재진료, 혈액 검사 일반적인 거, 심장 사상충 검사 이런 것들. 가격 차이가 뭐 5배에서 10배, 뭐 20배 뭐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한 표준화를 좀 해가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 입법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진짜 21대 때는 좀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반려동물 키우는 저 같은 이런 가정들이 좀 예측 가능하게 평생토록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대표님이 설명하신 게 수의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고요. 이 안에는 네네.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네. 사전에 고지하고 또 반려동물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진료 네. 항목의 범위 그리고 진료비 표시 방법을 게시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정말 사실 이 진료비 부담이 반려동물 유기로 이어지기도 해서요.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경제가 어려워지면요 유기동물들의 수가 그럼요. 늘어나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음. 키우는 거 이렇게 질병이 걸렸을 때 너무나 많은 비용들이 들어가는 부분들을 감당 못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유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이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네. CNI 소비자 연구소 조윤미 대표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